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은 타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마른 부모의 자녀는 실제로 마른 체형을 유지할 확률이 높고, 뚱뚱한 부모의 자녀는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체질이 다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뚱뚱한 집에서는 살찌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마른 집에서는 마른 습관이 무심코 전해집니다. 결국 체질 차이의 습관까지 더해지면 뚱뚱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살이 찌고, 마른 사람은 평생 마른 몸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습관을 바꾸면 체질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어릴 적 뚱뚱했지만 습관을 바꿔 날씬해진 사람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무리 굶어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예전처럼 살이 빠지지 않는 순간, 나 이제 정말 더는 빠지지 않나 봐 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사실 다이어트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이미 살이 찌는 방향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습관이 우리 몸을 뚱뚱하게 만들까요? 그리고 그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평생 유지되는 살안찌는 체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국내 외 논문과 책들, 그리고 실제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평생 마른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회사 동료랑 같이 샐러드를 계속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났거든요. 저는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는데, 이 동료는 혈당이 확 치솟은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인슐린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려 합니다. 근데 이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닙니다.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까지 하죠.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살이 잘 안 찌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연구가 있습니다. 1993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칼로리를 줄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슐린을 투여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칼로리를 줄였는데도 참가자들의 체중이 평균 8kg나 늘어난 겁니다. 즉, 살이 찌는 원인은 단순히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인슐린이 얼마나 분비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이후 수많은 연구가 비만의 원인을 칼로리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에서 찾았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제이슨 펑 박사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신장내과 전문으로 수천 명의 비만과 당뇨 환자를 진료했던 사람인데요. 결론이 하나였습니다. 약으로는 안 된다. 습관을 바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야 한다. 그래서 그는 간헐적 단식 완전 가이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40개국 이상에서 번역돼서 읽히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꾸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전문가와 논문을 종합해보면 4가지 핵심 습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 피하기. 흰쌀, 밀가루, 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당연히 인슐린도 과다 분비되죠. 대신에 채소, 견과류 같은 올리브유 이런 음식들로 식탁을 채워야 합니다. 마크 하이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탁의 70%를 채소로 채워라. 나머지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으로 채워라. 두 번째, 발효식품과 식이섬유 챙기기.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식초는 식후 혈당 반응을 30에서 45%까지 줄여준다는 연구가 있어요. 하지만 위가 약해서 식초가 독이다라는 반론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그것도 맞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에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겐 대안을 드립니다. 사과, 키위, 해조류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늘려보세요. 이 역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보조도구.
제이슨 펌 박사가 말합니다. 운동만으로 살을 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운동이 절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운동은 단순 칼로리 소모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하면 배가 고파서 더 먹게 되지. 근육 늘려봐야 겨우 밥 한 공기 더 태우는 거라던데? 이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강도와 습관입니다. 처음부터 고강도 운동을 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20분씩 걷기, 가벼운 스쿼트 같은 작은 습관들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몸의 시스템을 원래로 돌려주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공복 시간 늘리기.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공복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셀 메타볼리즘 1919년 연구에서도 하루 14시간 이상 공복을 확보한 그룹이 체중 감량과 혈당 관리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시죠. 단식하다가 대사가 망가졌다. 근데 이건 무리하게 장기간 굶었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의 간헐적 단식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영양 있는 식사를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새로운 비밀이 없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식단만 하거나 운동만 하거나 단식만 하거나 그러니까 효과가 미미한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묶어서 꾸준히 해야 비로소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갑상선 저하증, 갱년기, 호르몬 변화, 특정 약물 복용처럼 몸 전체 시스템이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단순 습관만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병행하시거나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니까요. 저는 이 네 가지 습관을 통해서 3개월 만에 체질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년 넘게 요요 없이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음식 앞에서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찌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이미 살 잘 찌는 방향으로 굳어져 있었던 거죠. 그 중심에는 인슐린이 있고 그리고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면 체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칼로리만 따지면서 굶는 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생활 습관을 만들면 누구든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될 수 있습니다. 살찌는 체질은 숙명이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면 누구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3가지만 딱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늘 빵을 드셨다면 빵이 아니라 오늘은 달걀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집에서 가볍게 걸어보세요. 출근길 지하철 계단이 보이면 딱 한 층만이라도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결국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뀝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걸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살찌는 건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인슐린과 습관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꾸는 방법, 습관 하나로 달라지는 다이어트 원리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